치환, 즉 퍼뮤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행렬식을 정의하고 계산을 하는가, 그것이 이번 시간 목표예요. 치환, 이것을 한자로 보면은 앞에 있는 치자는 둘치자고 뒤에 있는 환자는 바꿀 환자입니다. 그래서 치환, 이것을 1차적으로 문자적인 뜻으로 해석을 해 보면은 바꾸어 두는 것, 이것을 치환이라 그래요. x의 4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2는 제로, 이러한 4차 방정식을 풀으라고 할 적에 딱 보자마자 x의 제곱을 t로 치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즉 말해서 여기에서 x의 제곱을 t로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면은 풀릴 수가 있지요. 이럴 때 x의 제곱을 t로 치환한다, 그러한 표현을 써. 그런데 1, 2, 3이라는 자리를 바꿔봐라. 즉 말해서 이것은 123이 아니고 1하고 2하고 3이라는 이 세 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 세 개의 숫자를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에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경우 수가 얼마나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적에도 치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말해서 1, 2, 3의 자리를 바꿔봐라. 총 몇 가지 경우수가 있겠는가, 그 말이나 1, 2, 3의 치환을 구해보아라. 즉 치환의 전체의 가지수를 구해보아라. 고등학교로 말하면 이 치환은 수열과 같지요. 경우수를 배울 적에는 당연히 수열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주지만은 행렬식을 배울 적에는 숫자들의 자리를 바꿔주는 경우수 같은 것을 논의할 때 수열이라는 표현 대신에 치환이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물론 영어로는 퍼뮤테이션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퍼뮤테이션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면은 1, 2, 3의 치환을 구해보라. 여기서 치환을 구해보라, 이 말은 자릿수들을 바꿔가지고 전체의 경우에 대해서 구해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숫자가 3개이기 때문에 이쪽 한 자리, 이쪽 한 자리, 이쪽 한 자리, 3개의 자리를 놔두고 1, 2, 3을 마음껏 바꿔보겠습니다. 가장 좌측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 또는 2 또는 3, 이것들이 올 수 있죠. 물론 중복이 없이. 그 다음에 가운데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맨 앞자리에 적어 놓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 2자리가 되어지겠죠. 1은 맨 앞자리에 왔기 때문에 가운데 자리는 2와 3이 올 수 있고, 2가 맨 앞자리에 왔기 때문에 가운데 자리는 3 또는 1이 올 수 있고, 3이 맨 앞자리에 왔으면 가운데 자리는 1 또는 2가 올 수 있죠. 그러면 맨 나중 자리는 좌측 자리와 가운데 자리가 이미 들어찼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가 맨 나중 자리에 올 수 있겠죠. 고로 이쪽에가 1이 왔고 이쪽에가 2가 왔으면 이쪽에는 3이 올 수밖에 없죠. 이쪽에는 1이 왔고 3이 왔기 때문에 여기는 2가 올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해서 1, 2, 3의 치환을 구해보면은 그 가지수가 3팩토리얼 총 6개의 경우가 나오지요. 첫 번째 경우는 1, 2, 3, 두 번째 경우는 1, 3, 2, 세 번째 경우는 2, 3, 1, 네 번째 경우는 2, 1, 3, 다섯 번째 경우는 3, 1, 2, 여섯 번째 경우는 3, 2, 1, 그렇게 나오지요. 이 각각의 경우가 싹 다 자리를 바꿔서 모든 경우 수를 구해봤잖아요. 자리를 바꿨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치환,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제가 최종 논평을 해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1, 2, 3을 치환해 보니 1, 2, 3도 나오고, 또 1, 2, 3을 치환해 보니 1, 3, 2도 나오고, 또 치환해 보니 2, 3, 1도 나오고, 또 2, 1, 3도 나오고, 3, 1, 2도 나오고, 3, 2, 1도 나왔다. 총 6가지 경우를 우리가 1, 2, 3을 치환시켜 봄으로써 얻을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은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어.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이른바 함수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함수? 전단서 함수 관점에서. 왜 그러느냐? 보세요. 이 모든 치환의 결과들은
궁극적으로 1, 2, 3을 자리바꿈해서 나온 거잖아요. 즉 1, 2, 3을 치환시켜서 나온 결과가 이 6가지 경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6가지 경우를 독립변수가 1, 2, 3일 때 그 치역이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라는 것을 함수 관점으로 봐서도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즉 말해서 1, 2, 3을 치환을 해보니 1, 2, 3도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함수 관점에서 보면은 정의구역이 1, 2, 3 그리고 공변역이 1, 2, 3일 때 그 치역이 1, 2, 3이 되어진 경우나 즉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3으로 간 경우다 그 말이에요.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1, 2, 3을 치환해 보니 1, 3, 2도 나왔다고 했죠. 즉 말해서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함수에서 그 치역이 1, 3, 2로 나왔다. 그 말은 정의구역에서 1이 1로 갔고 2가 3으로 갔고 3이 2로 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단사 함수꼴로 쓸 수가 있다. 1, 2, 3을 치환해 보니 2, 3, 1이 나왔다. 그 말은 정의구역 1, 2, 3에서 공변역 1, 2, 3으로 가는데 그 치역이 1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이 1로 가는 경우로 볼 수도 있다.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함수로 대응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럴 적에 여러분들 가장 좌측에 있는 전단사 함수를 내가 시그마 1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어. 즉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3으로 가는 전단사 함수를 시그마 1이라는 함수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 두 번째 이 함수는 시그마 2라는 함수로 이름을 붙이고 싶어. 세 번째는 시그마 3, 네 번째는 시그마 4, 다섯 번째는 시그마 5, 여섯 번째는 시그마 6 이렇게 함수 이름을 붙이고 싶다 이거야. 일반적으로 n개의 자연수를 치환시키면은 이러한 관점으로 함수로 변환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전단사 함수가 몇 개 나오겠는가? n 팩토리얼게 나오겠죠. 그러면 행렬식에서는 치환을 어떻게 정의를 한가 봅시다. 자연수 1부터 n까지의 집합을 kn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kn에서 kn으로 전단사 함수를 kn 위의 치환이라고 합니다. 즉 1부터 n까지의 자연수 집합을 kn이라고 했을 적에 kn에서 kn으로 가는 전단사 함수를 행렬식에서는 치환이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수학적인 노테이션으로 표현을 하면은 시그마라는 함수가 있어. 이 시그마라는 함수는 1부터 n까지의 자연수 집합인 kn에서 kn로 가는 함수인데 다만 그 함수가 전단사 함수인 거라 그 함수 이름을 시그마로 붙였고 이렇게 kn에서 kn으로 가는 전단사 함수를 어떻게 표현을 해준다? 행렬식에서는 kn 위의 치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 지금까지만 해서도 무슨 말인 줄 모를 것인데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example K3라면은 1부터 3까지의 자연수 집합이 되어지겠죠. 고로 K3는 1, 2, 3일 때 K3 위의 모든 치환을 구하라 그렇게 했어요. 모든 치환을 구하라 이 말은 K3에서 K3로 가는 모든 전단사 함수를 구하라 그 말하고 똑같지요. 그러면은 딱 두 가지 경우만 한번 볼까요? 이쪽에도 1부터 3까지의 자연수 집합인 K3가 있고 이쪽에도 1부터 3까지의 자연수 집합인 K3가 있다. 그러면은 K3에서 K3로 가는 함수를 전단사 함수가 되게끔 만들m에 있어서 이렇게도 만들 수 있죠. 1에서 1로 가고 2에서 2로 가고 3에서 3으로 가는 이러한 전단사 함수를 구성해 볼 수도 있죠. 그리고 K3에서 K3로 가는 전단사 함수 중에서 이러한 형태만 있냐? 또 있지요. 1에서 1로 가고
2에서 3으로 가고 3에서 2로 가도 여전히 이것은 전단사 함수지요. 이러한 전단사 함수를 시그마1이라고 이름 붙여주고 이러한 전단사 함수를 시그마2로 붙여주겠습니다. 그러면은 K3라는 1부터 3까지의 자연수 집합에서 K3라는 1부터 3까지의 자연수 집합으로 가는 전단사 함수는 전체 몇 개가 있을 수 있습니까? 3팩토리얼 개 있을 수가 있죠. 즉 6개의 전단사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지요. 그 6개의 전단사 함수 중에서 우리가 실례로 2개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전단사 함수 중에서 이렇게 가는 전단사 함수를 시그마1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렇게 가는 전단사 함수를 시그마2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러면은 앞으로 4개를 더 그래 가지고 시그마3라는 전단사 함수, 시그마4라는 전단사 함수 이렇게 해서 시그마6라는 전단사 함수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일일이 그림을 그리면은 성가시기 때문에 어떻게 표시하기로 행렬식에서는 약속을 하느냐, 즉 말해서 KN에서 KN으로 가는 전단사 함수를 표현함에 있어서 이런 형태로 나타내지 않고 행렬식에서는 이렇게 나타내줍니다. 위에다가는 정의구역을 적어줘요. 지금은 K3이기 때문에 정의구역이 1, 2, 3죠. 고로 1, 2, 3 정의구역을 적어줘. 그리고 이 정의구역의 각각의 것들이 다시금 K3로 가. K3로 갈 적에 그것의 치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전단사 함수가 되게끔 구성을 해야 되어지죠. 고로 1이 1로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고 2가 2로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고 3이 3으로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죠. 무엇을 구성함에 있어서? 전단사 함수를 구성함에 있어서. 즉 말해서 이러한 형태의 전단사 함수 형태의 그림을 이렇게 복잡하게 그리지 않고 단순하게 위에다가 정의구역 적어놓고 치역을 딱딱 이렇게 정해줬다면은 바로 그 밑에다가 적어주자 이거야.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고, 이러한 전단사 함수를 우리가 시그마1이라고 이름 붙이자고 했죠. 고로 시그마1은 이렇게 이름을 붙이자. 그 다음에 이러한 전단사 함수는 시그마2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정의구역은 당연히 1, 2, 3이고 1은 어디로 갔어? 1로 갔고 2는 3으로 갔고 3은 2로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은 1로 갔고 2는 3으로 갔고 3은 2로 갔고 이것을 시그마2라는 전단사 함수로 이름을 붙여줬다. 그러면 1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이 1로 가게끔 하는 전단사 함수도 존재하죠. 그러한 전단사 함수를 시그마3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이 2로 가고 2가 1로 가고 3이 3으로 가는 전단사 함수도 구성해 볼 수 있는데 그 전단사 함수는 시그마4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1이 3으로 가고 2가 1로 가고 3이 2로 가는 전단사 함수는 이름을 시그마5로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1이 3으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1로 가는 전단사 함수는 시그마6라고 이름을 붙였지요. 이렇게 해서 K3, 즉 자연수 1, 2, 3 집합에서 자연수 1, 2, 3 집합으로 가는 전단사 함수를 구성함에 있어서 그 종류는 총 3팩토리얼 개, 즉 6개가 존재하더라 그 말이야. 지금 그 6개를 시그마1부터 시그마6까지 전부 다 이름을 붙여봤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다른 기호를 하나 정의하겠습니다. SN이라는 것을 KN 위의 모든 치환들의 전체 집합을 SN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연수 1부터 n까지의 집합으로 함수가 맺어짐에 있어서 모든 전단사 함수들의 전체 집합을 뭘로 표시하자? SN으로 표시하자 그 말이야. 그러면은 Sn 같은 경우는 전체의 전단사 함수가 몇 개가 존재하겠습니까?
n 팩토리얼 계가 존재하겠죠. 고로 SN이라는 이 집합에는 전체적인 집합이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 쭉 가가지고 시그마 n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들이 존재한다. 그 함수들의 개수는 몇 개? n 팩토리얼 개. 각각 그 함수에 대하여 시그마 1, 2, 3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지요. 고로 SN에는 총 n 팩토리얼 개의 원소가 존재하게 되지죠. 여기서 SN이라는 것은 조건 제시법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SN은 시그마라는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그런데 이 시그마라는 원소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걸 조건 제시법으로 제시해 놓은 거죠. 짝대기 하나 긋고 이 시그마라는 것은 함수래. 함수긴 함수일지라도 어떤 함수야? KN이라는 집합에서 KN이라는 집합으로 가는 함수다 그 말이야. 그런데 어떤 함수야? 전단사 함수다 그 말이야. 고로 SN이라는 것을 원소 나열법으로 적으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조건 제시법으로 적으면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시그마 1 있죠. 이 시그마 1은 KN 위의 치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말이 됩니다. 여기서 얘기를 했죠. 자, 행렬식에서 치환을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자연수 1부터 n까지의 집합 KN에서 KN으로의 전단사 함수를 KN 위의 치환이다 이렇게 명했다 했어요. 그것을 조금 더 멋지게 표현을 하면은 시그마라는 것은 함수인데 어떤 함수냐? KN이라는 집합에서 KN이라는 집합으로 가는 함수인데 그 함수는 전단사 함수가 되어져야 된다. 다만 그 전단사 함수 이름을 우리가 시그마로 대표해서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단사 함수들을 KN 위의 치환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다고 하였다. 고로 KN 이의 모든 치환들의 전체 집합, 즉 KN 이의 모든 가능한 한 전단사 함수 전체 집합을 우리가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 쭉 가가지고 시그마 n 팩토리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을 적에 시그마 1은 KN 위의 치환이다. 또는 시그마 1은 KN 위의 치환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죠. 마찬가지로 시그마 2도 KN 위의 치환이다. 또는 KN 위의 치환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치환이라는 것은 전단사 함수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치환의 합성 또는 치환의 합성 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시그마 자체는 함수지요. KN에서 KN으로 가는 함수야. 그 시그마는 함수이기 때문에 합성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함수 종류를 쭉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해 놓고 보니까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 그런 것들이 다 존재했죠. 그럴 경우에 좋은 예로 원소가 3개인 치환들을 쭉 나열을 해 놓은 것이 시그마 1부터 시그마 6까지인데 이러한 시그마 1부터 시그마 6들을 사용을 해서 합성함수를 만들어 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합성함수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가 그걸 봅시다. 치환의 합성 곱을 봅시다. 먼저 시그마 2와 시그마 1 이것을 합성함수로 만들어 봅시다. 합성함수를 만들 적에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합성함수 많이 했죠. 시그마 2와 시그마 1이 합성함수로 되어져 있을 때는 시그마 2 컴파짓 시그마 1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그마 2와 시그마 1을 합성함수로 만든다고 했을 적에는 좌측이 시그마 2로 되어 있고 우측이 시그마 1으로 되어 있잖아요. 합성함수는 우측의 거 먼저 계산해주고 그 결과를 좌측에다 대입을 해준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시그마 2 컴파짓 시그마 1 이것을
다시 적으면은 시그마 2가 이거지요. 고로 이것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적었습니다. 콤파짓 시그마 1은 이거지요. 시그마 1 1, 2, 3, 1, 2, 3, 1, 2, 3, 1, 2, 3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 콤파짓 이것 이렇게 되어지는 합성함수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어진가 봅시다. 먼저 독립변수는 시그마 1에 있는 독립변수가 독립변수죠. 합성함수 독립변수에 대하여 그 치역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먼저 우측의 것부터 계산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좌측에다가 적용을 시켜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측의 거 보면은 1은 1로 갔죠. 그 다음에 요 1이 우측에서는 1이 1로 갔죠. 고로 최종적으로 이쪽에 있는 1이 1로 갔지요. 고로 최종적인 결과는 1이 1로 갔다.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2가 어디로 갔습니까? 2가 2로 갔는데 이것이 이쪽으로 건너와서는 2가 3으로 갔잖아요. 고로 최종적으로는 이쪽에 있는 2가 이쪽에 있는 3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고로 2가 3으로 갔지요. 그 다음 3은 3으로 갔지요. 이쪽으로 간 3이 이쪽으로 와서는 3이 2로 갔잖아요. 고로 최종적으로 이 3이 2로 갔다 그 말이야. 고로 3이 2로 갔다 그 말이야. 즉 말해서 시그마 2 컴파짓 시그마 1 이 두 합성함수 결과는 1, 2, 3이라는 이 숫자들을 1, 3, 2로 보냈다 그 말이야. 이것이 바로 치환의 합성법을 계산하는 방법 또는 정의하는 방법이요. 이번에는 시그마 2 컴파짓 시그마 6 이 두 개의 합성함수 곱을 한번 봐볼까요? 먼저 이걸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시그마 6는 이것이죠. 즉 말해서 시그마 6는 이것이야. 그 다음에 시그마 2죠. 시그마 2는 이것이 시그마 2죠. 고로 시그마 2를 그대로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합성 곱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먼저 우측 것부터 본다겠죠. 1이 3으로 갔지요. 그런데 이 3이 좌측으로 건너와서는 3이 2로 갔잖아요. 고로 1이 최종적으로 합성함수를 거쳐서 2로 갔잖아요. 고로 1이 2로 갔다. 그 다음 2가 2로 갔잖아요. 그런데 요 2가 이쪽으로 와서는 3으로 갔잖아요. 고로 2가 최종적으로는 3으로 갔다. 그 다음에 3이 1로 가잖아요. 요 1이 여기서는 1로 갔죠. 고로 3이 최종적으로 1로 갔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시그마 2와 시그마 6의 합성함수 결과가. 그러면은 치환의 표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치환을 두 줄로 표기를 해줬죠. 즉 말해서 위에는 정의구역을 적어줬고 밑에는 정의구역의 원소들이 대응되어지는 치역을 적어줬잖아요. 우리가 암암리에 지금 하고 있던 치환 표기법은 이행표기법이야. 이행표기법 여기 보세요. 치환 표기법을 보면은 투 라인 노테이션 해가지고 이행표기법 또는 두 줄 표기법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실례를 든다면은 1, 2, 3이라는 정의구역이 있으면은 1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이 1이 갔다. 이렇게 두 줄로 표현을 해주는 두 줄 표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다시피 두 줄 표기법을 딱 봤을 때 맨 위에는 전부 다 KN이잖아요. 즉 여기서는 N이 3인 경우이기 때문에 1부터 3까지의 자연수 집합이 정의구역으로 오고 있죠. 이러한 것은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맨 위에 1, 2, 3을 계속 적어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없어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왜 알 수 있어? 처음부터 1, 2, 3 쭉 해서 나열된 KN 집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치환을 표현을 할 때 이 위의 것은 생략해버리고 밑에 치역만 적어주는 표기법이 있어. 그것은 한 줄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치환 표기법에서 원라인 노테이션, 즉 한 줄 표기법 또는 일행 표기법 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두 줄 표기법으로 이렇게 되어졌던 치환의 표기를 한 줄로 표현을 하면은 위에는 적어줄 필요 없고 밑에 거 2, 3, 1 이렇게만 적어준다 그 말이야. 또 하나가 치환을 표기하는 방법 중에 순환 표기법이라고 있거든요. 이 순환 표기법은 일단 이것부터 봅시다. 이것을 보면은 1이 2로 갔고 2가 3으로 갔고 3이 1로 갔잖아요. 즉 꼬리에서 꼬리를 무는 그런 스타일로 되어져 있잖아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순환 표기법이라는 표기법이 있어. 무엇에서? 치환을 나타내주는 방법에서 순환 표기법이라는 방법이 있어.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두고 보면은 1이 2로 갔죠. 즉 1이 2로 갔어. 그 다음에 2가 3으로 갔죠. 2가 3으로 갔어. 그 다음에 3이 뺑 돌아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갔잖아요. 즉 말해서 1이 2로 갔고 2가 3으로 갔고 3이 다시 원래의 첫 번째 자리로 되돌아왔어. 이렇게 되어진 치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나타내주기로 약속을 하냐면은 이러한 것은 화살표를 다 제거해버리고 그냥 1, 2, 3 이렇게 표현해 준 것이 순환 표기법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순환 표기법하고 한 줄 표기법 또는 일행 표기법하고 그 형태가 어때? 속에 있는 콘텐츠는 다르지만 포맷은 같기 때문에 어떤 것을 딱 보고 이것이 순환 표기법인지 일행 표기법인지 헷갈릴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없느냐? 일단 문맥을 보면은 이것이 순환 표기인지 일행 표기인지 알 수 있고, 문맥이 없을 경우에는 출제자나 교과서에서 반드시 이것은 순환표기법이다 또는 이것은 일행표기법이다, 그것을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지금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치환을 어떻게 표기를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세 가지의 표기 방법을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순환표기법, 이것은 이해를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행렬식에서 치환을 공부를 할 때 순환 또는 순환 치환은 영어로 사이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실례로 순환이 됐든지 순환 치환이 됐든지 간에 어떻게 쓰든지 간에 결국은 나타내는 것은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치환을 나타내고 있어. 즉 전단사 함수를 나타내고 있단 말이야. 다만 그 전단사 함수가 어떠한 형태냐, 그것에 따라서 이것이 시그마 1이냐 시그마 2냐 시그마 3냐 라고 논문 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정해 주는 거예요. 즉 말해서 이렇게 생긴 치환 또는 이렇게 생긴 전단사 함수는 시그마 1이라고 내가 이름 붙이겠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것은 시그마 1으로 간주해서 논문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환 또는 순환 치환 또는 사이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다? 치환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치환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KN에서 KN으로 가는 전단사 함수다 그 말이에요. 그 전단사 함수 중에서 어떤 전단사 함수를 나타내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적어줘야죠. 보십시오. 자, 이것 같은 경우는 1, 2, 3이 2, 3, 1로 가는 전단사 함수입니다. 즉 치환입니다. 이것을 순환표기로 나타낼 적에는 일단은 보세요. 1이 2로 갔고 2가 3으로 갔고 3이 1로 갔잖아요. 즉 말해서 1이 2로 갔고 2가 3으로 갔고 3이 다시 맨 처음은 1로 갔잖아요. 이걸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화살표 같은 것을 다 지워줘 버리고 순환표기법으로는 어떻게 적어준다? 1, 2, 3 이것만 적어준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순환치환을 표기를 할 적에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수가 같은 수로 가면은 그 수는 생략을 해준다고 했어요. 저 말 뜻이 무슨 뜻인가 봅시다. 이것 같은 경우는
K7이죠. 1, 2, 3, 4, 5, 6, 7이기 때문에 1부터 7까지의 자연수에서 1부터 7까지의 자연수로 가는 전단사 함수 중에서 그 중에 하나인 이것을 선택했단 말이야. 즉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6으로 가고 4가 3으로 가고 5가 5로 가고 6이 4로 가고 7이 7로 가는 전단사 함수를 하나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전단사 함수는 지금 현재 이행표기법으로 돼 있잖아요. 이 치환은 이행표기법으로 된 이것을 순환표기법으로 나타내주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이 1로 갔고 2가 2로 갔고 이것은 같은 것이 같은 걸로 가기 때문에 순환표기법으로 적어줄 땐 이것은 적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3이 6으로 갔잖아요. 이 6이 또 뭘로 갔습니까? 4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 4가 또 3으로 갔잖아요. 즉 3이 6으로 갔고 6이 4로 갔고 4가 다시 3으로 갔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순환표현법으로 나타내주면은 3, 6, 4 그렇게 되어지죠. 나머지 5와 7 같은 경우는 5는 5로 갔고 7은 7로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순환표기법에서 적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3, 6, 4 이렇게 적어진 순환표기법을 보고서 이행표기법으로 나타낼 줄 알아야 됩니다. 3, 6, 4 이것 같은 경우는 정의구역 KN이 1부터 얼마까지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3, 6, 4를 보고 이행표기법을 작성해 보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출제자가 단 이것은 K 얼마 위에서의 치환이다. 그렇게 명시를 해줘야 돼. 예를 든다면 이걸 봅시다. 자, 3, 6, 4라는 순환표기법을 보고 이행표기법 치환을 적어 봅시다. 즉 말해서 이거 보세요. 문제. K7 위의 치환 중에서 순환표기법으로 3, 6, 4 이렇게 표현이 된 치환의 이행표기법 표현과 일행표기법 표현을 구하시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3, 6, 4 이러한 순환표기법이 어디 위의 치환이라고 했어요? K7 위의 치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표기법으로 표현을 해줄 적에는 윗줄에다가 K7 즉 1부터 7까지 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이것이 순환치환이라고 했기 때문에 3이 6으로 가고 6이 4로 가고 다시 4가 3으로 간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3이 6으로 가고 그 다음에 6이 4로 갔죠. 6이 4로 갔고 그 다음에 4가 다시 3으로 갔죠. 4가 다시 3으로 갔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 순환표기법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한테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고로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5는 5로 가고 7은 7로 갔다 그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러한 순환표기법을 이렇게 K7 위에서의 두 줄 표기법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것을 일행표기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어질까? 위에 것을 놔두고 밑에 것만 적어준 것이 일행표기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행표기법으로 나타내면은 1, 2, 6, 3, 5, 4, 7 그렇게 되어지죠. 즉 1, 2, 6, 3, 5, 4, 7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번에는 순환치환에서 또 다른 형태의 순환치환을 구경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이거 한번 보세요. 1, 2, 3, 4, 5 이것은 K5 위에서의 치환이 되어지겠죠. K5 위에서의 치환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고른 그것을 보아하니 1이 2로 갔고 2가 3으로 갔고 3이 1로 갔네. 그리고 4가 5로 갔고 5가 4로 갔네. 이것은 앞에 있는 이 세 개만 보면은 하나의 순환치환 표현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즉 말해서 1이 2로 갔어. 1이 2로 갔어. 그 다음에 2가 3으로 갔어. 2가 3으로 갔어. 그 다음에 3이 1로 갔어.
즉 3이 다시 처음은 1로 왔어. 이것은 하나의 순환치환으로 적어줄 수가 있죠. 즉 이것을 순환치환법으로 적으면은 모든 화살표 없애버리면 1, 2, 3 그렇게 적어줄 수가 있죠. 그 다음 이 뒤에 것은 4는 5로 가고 5는 4로 갔기 때문에 이것을 순환치환법으로 적어주면은 4는 5로 가고 5는 또 4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순환치환법으로 4, 5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조심해야 될 거, 이때 이 앞에 있는 순환치환 표현과 뒤에 있는 순환치환 표현은 서로 합성함수 곱으로 되어지어 있는 것입니다. 고로 여기에다가 합성함수 곱을 나타내는 점을 찍어줘야 돼, 이렇게. 그런데 이러한 점 같은 것이 없어도 얘와 얘가 합성함수 곱으로 돼 있다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을 적에는 점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말해서 이러한 이행 표기법을 순환표현법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세 개에 대해서는 1, 2, 3 이렇게 되어지고 뒤에 있는 이 두 열에 대해서는 4, 5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준 이것이 어떤 형태로 되어져 있어야만 이것을 재생시킬 수 있냐면은 콤파짓, 즉 합성 곱으로 되어져 있어야만 이것이 얘를 재생시킬 수 있어. 무슨 얘기인가 잘 봅시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적어 놨을 적에 얘와 얘의 관계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얘와 얘의 관계는 반드시 합성 곱 형태로 되어져 있다라고 해 주어야만 이걸로부터 이 두 줄 표기법을 제대로 재생시킬 수 있다, 그 말이야. 실례로 직접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1, 2, 3과 4, 5 이것이 합성 곱으로 되어져 있다 했잖아요. 합성 곱으로 되어진 그것을 두 줄 표기법으로 나타냈을 적에 이것이 나오면은 아하, 이것을 순환표현법으로 나타내려면은 앞에 있는 순환표현법과 뒤에 있는 순환표현법이 합성 곱으로 되어진 형태로 놔줘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봅시다. 1, 2, 3 콤파짓 4, 5 이것을 두 줄 표기법으로 표현해 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 단 이것은 K5 위에서의 순환 표현의 합성 곱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 줬죠. 자, 1, 2, 3이라는 이 순환 표기법을 두 줄 표기법으로 나타내 주면은 두 줄 표기법이 K5 위에서 정의 되어졌기 때문에 일단 정의 구역은 1, 2, 3, 4, 5 그렇게 되어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러한 순환 표현은 1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이 1로 간 거죠. 즉 말해서 1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이 1로 간 거다, 그 말이야. 그리고 뒤에 있는 4, 5 같은 경우는 여기에 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는 4로 가고 5는 5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 4, 5 이것을 순환표현법으로 나타내 봅시다. 무엇 위에서? K5 위에서. 즉 말해서 4, 5라는 순환 표기법을 K5 위에서 두 줄 표현으로 나타내면은 1, 2, 3, 4, 5 이렇게 적어주고 난 다음에 이것은 4는 5로 가고 5는 4로 간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4는 5로 가고 5는 4로 갔단 말이야. 나머지 1, 2, 3 같은 경우는 여기에 없기 때문에 1은 1로 가고 2는 1로 가고 3은 3으로 간 거야. 이러한 순환 표현법을 이렇게 두 줄 표기로 나타냈고 이러한 순환 표현을 이렇게 두 줄 표기로 나타냈단 말이야. 반대로 여러분들은 이렇게도 해봐야 돼. 이러한 두 줄 표현법을 이러한 순환 표현법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야 되겠지요. 즉 이러한 두 줄 표현법을 이러한 순환 표현법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1, 2, 3 컴파짓 4, 5 이것을 두 줄 표현법으로 나타내 봅시다. 1, 2, 3 컴파짓 4, 5 이것은 당연히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여기다 굳이 점을 안 찍어줘도 된다겠어. 그래서
이것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먼저 우측의 것부터 계산을 한다겠죠. 이 4, 5에 대한 것이 두 줄 표현법으로는 이것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1, 2, 3에 해당된 것이 두 줄 표현법으로는 이거라고 했어. 고로 4, 5부터 시작해서 요리 가는 거죠. 그러면 4, 5부터 봅시다. 1은 1로 갔죠. 요 1이 여기서는 2로 갔잖아요. 즉 말해서 최종적으로 이 1이 2로 갔죠. 그렇기 때문에 1이 2로 갔다 그 말이야. 그 다음 이걸 할 차례죠. 2가 2로 갔어. 그런데 여기에서는 2가 3으로 갔잖아요. 고로 최종적으로 2가 3으로 간 것이야. 고로 2가 3으로 간 것이다. 그 다음에 3이 3으로 갔죠. 3이 3으로 갔었는데 여기서는 3이 1로 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3이 1로 간 셈이야. 고로 3이 1로 갔어. 그 다음 4가 5로 갔죠. 근데 여기서는 5가 5로 갔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4가 5로 갔다. 그 다음 5가 4로 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4가 4로 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5가 4로 갔다. 즉 5가 4로 갔다. 이러한 합성함수 곱을 두 줄 표기법으로 표현을 해주니까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아까 보세요. 이렇게 되어진 것을 순환표현법의 합성곱으로 나타내 주니까 1, 2, 3, 콤파짓 4, 5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 2, 3, 콤파짓 4, 5 이것을 두 줄 표기법으로 나타내 놓은 것이 여기 나와 있는 2, 3, 1, 5, 4, 2, 3, 1, 5, 4 같죠? 그런데 이걸 한번 봐보십시오. 1, 2, 3 이것이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3으로 갔잖아요. 이것을 순환표기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이 세 개 다 싹 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로 갔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로 간 것은 안 적어준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의구역 전체가 자기 자신에게로 가버렸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항등함수잖아요. 항등함수를 치환해서는 항등치환이라고 해요. 항등치환을 순환표기법으로 나타내주려고 하면은 나타내줄 수가 있어 없어. 같은 건 안 적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적을 거 없잖아요. 그런데 항등치환 같은 경우는 일로 적기로 약속을 합니다. 즉 말해서 두 줄 항등치환은 순환치환으로 할 적에 어떻게 나타내주기로 약속한다? 일로 나타내주기로 약속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또 이걸 한번 봐보십시오. 이것은 1, 2, 3, 1, 3, 2 이렇게 되어 있죠. 즉 말해서 1이 1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이 2로 갔잖아요. 이것을 순환표시법으로 표시를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1은 자기가 자기에게로 갔기 때문에 안 써주고 2가 3으로 갔는데 3이 다시 2로 갔기 때문에 순환표기법으로는 2, 3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2가 3으로 가고 다시 3이 2로 가는 순환표기법이잖아요. 고로 이러한 순환표기법을 두 줄 표기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지죠. 어떤 것 위에서? K3 위에서. 그러면은 이것 같은 경우는 순환표현법으로 나타내니까 1, 2, 3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로 속에 원소가 총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순환표현법으로 나타내니까 4, 5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가로 속에 원소가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잖아요. 순환표현법에서 가로 속에 원소가 딱 2개인 치환을 호환이라고 얘기를 해. 다시 한번 순환 또는 순환치환 거기에서 가로 속에 원소가 딱 2개밖에 없는 순환치환을 무엇이라고 얘기해 준다? 호환이라고 얘기해 준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또 하나 알아봅시다. 자, 모든 치환은 순환의 합성곱으로 표시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치환이 있다면은 그 치환은 순환의 합성곱으로 표시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즉 순환 표현식에서의 합성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1, 2, 3, 4, 5 그리고 2, 3, 1, 5, 4 이렇게 두 줄로 표현이 된 치환이 하나 있다라고 해봅시다. 즉 이것은 하나의 치환이야. 이러한 치환을 뭘로 표시가 가능하다?
순환의 합성곱으로 표시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즉 말해서 이러한 이행 표시법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치환은 1, 2, 3이라는 순환치환과 4, 5라는 순환치환의 합성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치환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치환은 순환치환들의 합성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그게 가능할 것 같죠? 그 다음 두 개의 원소만으로 치환된 순환을 호환이라고 한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것 같은 경우는 순환치환법으로 나타내지면은 2, 3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가로 안에 원소가 두 개인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순환치환 중에서도 특별하게 호환이라고 일컬어 준다 그 말이야. 그 다음 또 모든 순환은 호환들의 합성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 뭔 말인지 모르죠. 무슨 말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떠한 순환치환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다고 합시다. 즉 말해서 I1, I2 쭉 가서 IR 이러한 순환치환이 있다라고 합시다. I1이 I2로 가고 I2가 I3로 가고 쭉 가가지고 I의 R-1이 IR로 가고 IR이 I1으로 가는 순환치환이죠. 이렇게 표현된 순환치환이 I1은 I2로 가고 I2는 I3로 가고 IR은 다시 I1으로 가는 치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호환들의 합성곱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고 지금 얘기했다고 적어놨잖아요. 즉 모든 순환은 호환들의 합성곱으로 표현 가능하다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것이 일단은 공식부터 적어놓고 난 다음에 그 공식을 우리가 사용해 봄으로써 아하 이렇게 하면은 모든 순환을 호환들의 합성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말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표현된 순환치환은 어떻게 된 호환들의 합성곱으로 나타내 줄 수 있냐면은 자 I1하고 IR 호환 즉 I1과 IR 호환 그 다음에 I1하고 그 앞에 있는 I의 R-1과 호환 그 다음에 쭉 앞에 것으로 오다가 맨 마지막에는 I1과 I2와의 호환 이러한 호환들의 합성곱으로서 일반적인 치환을 나타내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이해 금방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니까 보도록 합시다. 자, K5 위의 치환 중 순환 표현으로 1, 3, 5, 2를 호환들의 합성곱으로 표현하라 이러한 문제가 있지요. 왜 이러한 문제가 가능합니까? 방금 여가 나왔죠. 모든 순환은 호환들의 합성곱으로 표현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순환치환은 이렇게 된 호환들의 합성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결과만 적어놨죠. 저 결과를 보고 우리가 아하 저 결과가 맞구나 라는 것을 느끼자 그 말이야. 자, 그것에 대한 신뢰로서 K5 이후 치환 중 순환 표현으로 1, 3, 5, 2를 호환들의 합성곱으로 표현하자겠어. 지금 말해서 1, 3, 5, 2 이것을 호환들의 합성곱으로 표현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결론만 적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1과 맨 나중 2와의 호환 그리고 합성곱 2하고 바로 그 앞의 호환 5와의 호환 또 1하고 또 그 앞의 호환 3과의 호환 이렇게 1, 3, 5, 2라는 순환치환을 1, 2라는 호환과 1, 5라는 호환과 1, 3이라는 호환의 합성곱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된 순환치환이 이 세 개의 호환으로 된 합성곱과 같은가 그걸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그걸 체크를 하다 보면은 아하 같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조금은 느껴요. 먼저 봅시다. 1, 3, 5, 2 이것을
K5 위의 치환 중에서 이행 표현법으로 나타내 봅시다. 그러면 K5 위의 치환이기 때문에 1, 2, 3, 4, 5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1, 3, 5, 2 이것을 이행 표기법으로 나타내면은 1이 3으로 갔죠. 즉 1이 3으로 갔어. 그 다음에 3이 5로 갔죠. 3이 5로 갔어. 그 다음에 5가 2로 갔죠. 5가 2로 갔어. 그 다음에 2가 1로 갔죠. 2가 1로 갔어. 그러면 남는 것은 뭐예요? 이 4죠. 이 4는 얘가 없기 때문에 4는 4로 간단 말이야. 즉 말해서 이렇게 표현된 K5 위의 치환을 이행 표기법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된 순환을 이러한 호환들의 합성곱으로 나타냈다고 했을 적에 이 세 개 호환들의 합성곱이 이행 표기법으로 나타냈을 적에 이런 식으로 되져야 되겠지요. 그것이 같다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먼저 순환치환으로 1, 2 이것을 이행 표현법으로 나타내 봅시다. 그러면은 1, 2 이것은 1, 2, 3, 4, 5 그대로 적어 놓고, 자 1이 2로 가고 2가 1로 갔죠. 그래서 1이 2로 갔고 2가 1로 갔다 그 말이야. 나머지 3, 4, 5 같은 경우는 이쪽에 없기 때문에 3은 3, 4는 4, 5는 5 그렇게 적어주죠. 그 다음에 1, 5 같은 경우는 이행 표기법으로 표현을 해주면은 1, 2, 3, 4, 5 K5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 5는 1이 5로 가고 5가 1로 가죠. 즉 1이 5로 가고 5가 1로 가고 나머지 2, 3, 4는 여기에 없기 때문에 2는 2, 3은 3, 4는 4 그렇게 간다 그 말이야. 그 다음 1, 3 같은 경우는 K5이기 때문에 1, 2, 3, 4, 5 그대로 적어주고 1이 3으로 가고 3이 1로 가죠. 즉 1이 3으로 가고 3이 1로 가고 나머지 2, 4, 5는 이쪽에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줍니다. 4는 4, 5는 5. 이것하고 이것은 이행 표기법이면서도 서로 합성곱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합성곱 같은 경우는 가장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차근차근 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해서 그 최종 이행 표기법 결과가 1, 3, 5, 2를 이행 표기법으로 나타낸 이것과 같은가를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K5이기 때문에 1, 2, 3, 4, 5는 일단 정의구역에 적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거치면은 1은 3으로 갔죠. 즉 말해서 1이 3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3이 여기서는 또 3으로 갔잖아요. 고로 이 3이 또 3으로 갔어. 그 다음에 이 3이 여기서는 또 3이 3으로 갔잖아요. 고로 이 3이 3으로 갔다 그 말이야. 고로 최종적으로 1이 3으로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이 3으로 간 것과 같다. 그 다음 이제 2는 어디로 간 거 봅시다. 자, 여기에서 2가 있어. 2는 2로 갔기 때문에 2는 2로 갔어. 그 다음에 여기 2가 여기서는 또 2로 갔잖아요. 2가 또 2로 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2가 여기서는 1로 갔잖아요. 즉 말해서 2가 1로 갔다 그 말이야. 고로 3, 1 여기까지 맞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것도 그렇게 해주면은 전부 다 1, 2, 3, 4, 5가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3, 1, 5, 4, 2 3, 1, 5, 4, 2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1, 3, 5, 2라는 순환치환을 이러한 세 개의 호환들로 합성함수 고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볼게요. 일단 1, 3, 5, 2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치환이 되는 거냐면은 1이 3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3이 5로 가고 5가 2로 가고 2가 1로 가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이러한 호환들의 합성곱으로 나타낸다고 할 적에는 가장 먼저 순서대로 봤을 때 1이 3으로 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합성곱은 가장 오른쪽부터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1이 3으로 간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호환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1이 3으로 간 것까지는 좋은데 3도 1로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여기서 3이 뭘로 가야 됩니까? 5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이 5로 가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1, 5 이러한 호환을 하나 놔둬야 되겠지요. 왜 그러냐? 3이 1로 가는데 이러한 호환 같은 경우는 1이 5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이 5가 되어진 경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1이 5가 되어져 가지고 3이 5로 간 것은 이것하고 맞다 그 말이야. 그런데 5가 또 뭘로 가버려? 5가 2로 가야 되는데 5가 1로 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1이 2로 가게끔 해줘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5가 1로 갔는데 1이 2로 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가 2로 가게 된 거죠. 즉 5가 2로 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2가 1로 가야 되죠. 즉 2가 1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표현하고 이 표현하고 같다 그 말이야. 그것을 잘 염두를 해주세요. 고로 이것 같은 경우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I1이 I2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I1이 I2로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I2가 또 I1으로 가버리잖아요. 고로 이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즉 말해서 I2가 I1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I2가 I3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앞쪽에가 I1, I3가 붙어져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야 I1이 I2로 가는 것은 여기서 I1이 I2로 가는 것하고 맞아. 그런데 여기서 I2가 I1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원래는 I2가 I3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2가 I1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바로 이 앞에는 I1이 I3로 가게끔 해줘야 I2가 I1으로 갔다가 I1이 I3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I2가 I3로 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이렇게 차근차근 호환으로 분리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치환이 짝수개의 호환들로 표시 가능하면은 짝치환이라고 해요. 짝치환을 다른 말로 우치환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치환이 홀수개의 호환들로 표시 가능하면은 홀치환이라고 해요. 그것을 기치환이라고도 해요. 이것 같은 경우는 1, 3, 5, 2라는 순환치환은 호환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 둘, 셋, 세 개의 호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 3, 5, 2라는 순환치환 같은 경우는 홀치환이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이 특별히 알아두셔야 될 것은 또 무엇이냐? 1, 2, 3이 1, 2, 3으로 갔죠. 즉 말해서 전부 다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이러한 치환 같은 경우는 항등치환이라고 했죠. 항등치환 같은 경우는 짝치환이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항등치환은 뭐라고 약속해줘? 짝치환. 항등치환을 표시할 적에는 뭘로 표시한다? 1 이렇게 표시하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부호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호함수는 영어로 사인 맵 이렇게 돼. 부호함수. 그래가지고 어떻게 약속을 해주냐면은 일단은 시그마라는 치환이 있어요. 여기서 시그마라는 것은 시그마 1이 될 수도 있고 시그마 2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대표해서 시그마라고 나타낸 거예요. 치환을. 자, 시그마라는 치환은 부호, 즉 사인 SGN 이것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정의해요. 그런데 플러스 1인 경우에는 여기 치환 시그마가 짝치환일 적에는 플러스 1로 정의를 하고 홀치환일 적에는 마이너스 1로 부호를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렬 A가 n by n 매트릭스일 적에 Sn이라는 것은 시그마 1, 시그마 2 해서 시그마 n 팩토리얼까지 존재한다고 했죠. 여기서 시그마 1, 시그마 2 이것들 전부 다는 뭘까? 전부 다
하나의 치환들을 나타내고 있지요. 이 SN이라는 것은 아까도 했지만은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하면은 SN이라는 것은 시그마를 다 모아놓은 것이다. 그런데 시그마는 어떤 것을 만족하는 시그마인가? 이 시그마라는 것은 KN에서 KN으로 가는 전단사 함수, 그 전단사 함수를 뭘로 놨습니까? 시그마로 놨죠. 그러한 모든 전단사 함수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SN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렇다면은 행렬 A가 n/n일 적에 행렬 A의 행렬식은 어떻게 정의를 해주느냐? 어떤 방법에 의해서, 치환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행렬 A의 행렬식을 어떻게 정의를 해주느냐? 이것은 정의야. 행렬 A의 행렬식은 시그마에서 SN 원소인 시그마에 대해서 다 합쳐준다 그 말이죠. 이 시그마는 대문자 시그마요. 그리스 문자로. 밑에 있는 작은 시그마는 뭐야? 소문자 시그마요. 고로 이 소문자 시그마는 SN 원소다 그 말이야. 이 SN 속에는 시그마 1, 시그마 2 쭉 가가지고 시그마 n 팩토리얼까지의 치환들이 들어있죠. 그러한 각각의 치환들에 대해서 다 합쳐주겠다 이거야. 무엇을 합쳐줘? 이거 보세요. 자, 사인 시그마, 즉 시그마의 부호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다가 A1 시그마 1, A2 시그마 2 쭉 가서 AN 시그마 N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 철저히 혼동하지 말아야 될까? 여기 있는 시그마 1하고 여기 있는 시그마 1하고 전혀 다른 거죠. 왜 다른 거냐? 여기 있는 시그마 1은 시그마라는 함수에다가 2를 대입한 그 결과죠. 여기서 말하는 시그마 1이라는 것은 특정 전단사 함수가 있을 때 그 전단사 함수를 시그마 1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시그마 2가 있는데 이 시그마 2라는 것은 전단사 함수에서 2를 넣었을 때 그 2의 치역값이에요. 만약에 시그마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적에 이 함수가 1부터 2, 3 계속해서 n까지 있죠. 이때 1에 대한 그 함수 값을 시그마의 1 이렇게 표시해 준다 그 말이야. 2에 대한 함수 값은 시그마의 2 이렇게 표현해 주고 쭉 가서 n에 대한 함수 값은 시그마의 n 이렇게 표현을 해 준다 그 말이야. 즉 말해서 이러한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 이 표시하고 함수 값을 나타내는 시그마 가로 열고 1, 시그마 가로 열고 2 이런 것들을 혼동하지 말고 구분할 줄 알아라 그 말이야. 이제 이것을 다 풀어 써봅시다. 이것을 다 합쳐주라고 했죠. 무엇에 대해서 합쳐주라고 했습니까? SN 원소인 모든 시그마에 대하여 합쳐주라 그 말이에요. 가장 먼저 시그마 1에 대해서 이것을 계산해 줘 봅시다. 그러면 사인 시그마 1 해놓고 A1의 시그마에 가로 열고 1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서는 이 시그마가 어떤 것일 때를 따져주고 있습니까? 지금 가장 먼저 시그마 1에 대해서 이걸 합쳐주고 있어. 고로 여기에서 시그마도 전부 다 시그마 1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왜? 여기서 이것을 합쳐줄 적에 SN 원소인 모든 시그마들에 대하여 얘를 합쳐주라고 했기 때문에 즉 말해서 이 말 뜻이 바로 지금부터 더해 나간 이 뜻이다 그 말이에요. 즉 사인의 시그마 1 그 다음에 A1의 여기서 함수도 시그마 1의 1 이렇게 되어지죠. 또 A2 해놓고 여기서 함수도 시그마 1의 2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2라는 것은 정의구역에 있는 2죠. 그리고 쭉 가서 AN의 시그마 1의 N 그렇게 되어져. 고로
이것을 합쳐줌에 있어서 시그마 1에 대해서는 다 합쳐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플러스 시그마 2에 대해서 합쳐줘야 되겠죠. 고로 사인 이 시그마 대신에 시그마 2 집어넣고 A1에 시그마 대신에 시그마 2의 1, A2에 시그마 2의 2 쭉 가서 AN에 시그마 2의 N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렇게 계속 시그마 1, 시그마 2에 대해서 다 합쳐주고 최종적으로 시그마 n 팩토리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인 시그마 n 팩토리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A1에 시그마 n 팩토리얼의 1, A2에 시그마 n 팩토리얼의 2 쭉 가가지고 AN의 시그마 n 팩토리얼의 n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고로 이것 자체가 바로 n/n 행렬에 대한 행렬식의 정의요. 무엇에 기반한 행렬식입니까? kn 위에서 정의된 치환에 의하여 정의된 행렬식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실내 문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3/3 행렬에 대한 행렬식을 치환에 의하여 계산해 봅시다. 3/3 행렬식이라면은 자, A11, A12, A13, 또 A21, A22, A23, A31, A32, A33 이것의 행렬식이죠. 즉 이것의 행렬식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걸 계산해 보라 그 말이야. 이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 봅시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쓸 공식은 바로 여기서 이 부분이죠. 여기서 이 부분을 우리가 쓸 거야. 지금 n이 3인 경우죠. 왜? 3/3 행렬이기 때문에 n이 3인 경우에 이것을 다 풀어서 헤쳐보자. 그것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n 팩토리얼을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즉 모든 치환들을 결정을 해야 된다. 또는 모든 전단사 함수들을 결정해야 된다. K3 위에서 지금은 3/3 행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K3 위에서 모든 치환들을 우리가 이미 구해놨지요. 어떻게 구해놨습니까? 여기 구해놨지요. 자, 시그마 1에 대해서는 1, 2, 3, 1, 2, 3 그렇게 되어졌죠. 시그마 2에 대해서는 1, 2, 3에 대하여 1, 3, 2 이렇게 되어진 거죠. 시그마 3에 대해서는 1, 2, 3에 대해서 2, 3, 1 이렇게 구해놨고 이렇게 해서 시그마 1부터 시그마 6까지 다 구해놓았다. 무엇에 대해서? 3/3 매트릭스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부호함수를 결정을 해야 되죠. 부호함수, 시그마 1에 대한 부호함수를 결정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시그마 2에 대한 부호함수 결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가지고 시그마 n 팩토리얼, 즉 시그마 3 팩토리얼, 즉 시그마 6에 대한 부호함수를 결정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부호함수 결정은 어떻게 해줍니까? 치환 시그마가 짝치환일 적에는 플러스 1, 홀치환일 적에는 마이너스 1 그렇게 되어진다겠죠. 고로 시그마 1에 대해서는 두 줄 표기법으로 치환을 나타내면은 1, 2, 3, 1, 2, 3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을 순환치환 표기법으로 나타내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항등치환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환치환에서 이것은 1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자, 항등치환은 우치환이라고 약속하자고 했죠. 아까 얘기했죠. 항등치환은 우치환이다. 고로 우치환에 대해서는 부호함수 값이 무엇이다? 1이다 그 말이야. 즉 시그마 1에 대한 부호함수 값은 1이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시그마 2에 대한 부호함수를 구해야 되겠지요. 시그마 2에 대해서는 1은 1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2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순환치환으로 나타내면은 가로 열고 2, 3 이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것 같은 경우는 순환치환으로 나타내니까 곧바로 호환이 돼버리죠. 왜? 가로 속에 원소가 두 개로 이 치환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은 호환이 딱 하나로 표시되어졌기 때문에 홀치환이죠.
홀치환에 대한 부호함수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시그마 2에 대해서는 부호함수가 마이너스 1, 시그마 1에 대해서는 부호함수가 1. 이번에는 시그마 3 함수에 대한 부호함수 값을 결정해 봅시다. 시그마 3 함수는 1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이 1로 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순환치환법으로 나타내면은 1, 2, 3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호환이 아니잖아요. 3개가 있으니까 원소가. 그러면 이러한 3개짜리를 2개짜리의 호환들의 합성곱으로 나타내줘야 되죠. 이것은 1, 2, 3이기 때문에 자, 암산으로 금방 할 수 있죠. 1, 3, 그 다음에 1, 2 그렇게 할 수 있죠. 즉 이것을 호환으로 나타내면 1, 3이라는 호환과 1, 2라는 호환의 합성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고로 호환의 개수는 1개, 2개, 2개이기 때문에 짝치환이죠. 짝치환에 대해서는 부호함수 값이 1. 시그마 4에 대한 부호함수 값을 결정해 봅시다. 이것은 1은 2로 가고 2는 1로 가고 3은 3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순환치환 방법으로 적어주면은 1, 2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곧바로 호환이면서 하나죠. 고로 홀치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호함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시그마 5에 대해서는 이행 표기법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1은 3으로 가고 2는 1로 가고 3은 2로 갔기 때문에 순환 표기법으로 나타내면은 1, 3, 2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3개인 것을 2개의 치환끼리의 합성곱으로 나타내면은 1, 2, 1, 3 그렇게 되어지죠. 즉 1, 2, 1, 3 2개의 호환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의 부호함수는 1. 그 다음 시그마 6 같은 경우는 1, 3, 2, 2, 3, 1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순환표기 방법으로는 1, 3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곧바로 호환이 된과 동시에 하나의 호환이므로 부호함수는 마이너스 1 그렇게 된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호함수는 다 구했기 때문에 이제 봅시다. 자, 가장 먼저 사인 시그마 1, 시그마 1에 대한 부호함수는 뭐였습니까? 1이었죠. 고로 1 굳이 적어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A1, A2, AN 그것은 그대로 적어주겠습니다. 고로 A1, A2, A3 그것은 적어주고 그 다음에 A1 옆에 붙어져 있는 이 숫자는 뭐예요? 시그마 1 함수에서 1은 어디로 가는가 그 말이죠. 즉 말해서 여기 보세요. 시그마 1 함수에서 1은 뭘로 갔습니까? 1로 갔잖아요. 2는 2로 갔고 3은 3으로 갔잖아요. 시그마 1 함수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시그마 1 함수에서 1은 1로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1은 1 적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1 함수에서 2는 뭘로 갔습니까? 2로 갔기 때문에 여기 2 적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1 함수에서 3은 3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 3 적어줬어. 이제 두 번째 항 적어줍시다. 두 번째 항은 부호함수 시그마 2 값을 적어줘야 되죠. 부호함수 시그마 2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서 했지요. 부호함수 시그마 2는 마이너스 1 우리가 계산해 냈지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식은 부호는 마이너스야. 그 다음에 A1, A2, AN 즉 A3 그것은 그대로 적어줄 거야. 즉 말해서 A1, A2, A3 그것은 그대로 적어줄 거야. 그런데 여기 1, 2, 3 뒤에 붙어져 있는 숫자는 뭡니까? 시그마 2 함수에서 1이 가는 치역, 2가 가는 치역, n이 가는 치역, 즉 3이 가는 치역이죠. 고로 시그마 2 함수에서 1은 1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2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1은 1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2로 갔단 말이에요. 고로 1, 3, 2 그대로 적어줬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시그마 3에 대해서 해줄 차례죠. 시그마 3에 대한 부호함수 값은 뭐예요? 1이죠. 고로 세 번째 것에서는 부호는 플러스 1이기 때문에 플러스만 적어주고 여전히 A1, A2, A3는 다 공통이죠. 즉 A1, A2, A3 다 공통으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적어줄 것들은 뭐예요? 그때의 함수값들이죠. 즉 시그마 3에서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갔고 3은 1로 갔기 때문에 2, 3, 2를 차근차근 적어주면 되죠. 고로 2, 3, 1 이렇게 차근차근 적어줬습니다. 이제 사인 함수 시그마 4를 알아봐야 되겠지요. 자, 시그마 4에 대한 사인 함수는 마이너스 1이 되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앞에다가 적어줬고, 그 다음에 A1, A2, A3 이것은 공식에 있는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 2, 3 다음에 적어줄 것은 뭐예요? 그 함수 값들이었죠. 어디에서? 시그마 4에서. 시그마 4에서 함수 값들은 2, 1, 3 그렇게 되어지죠. 즉 1일 때 2, 2일 때 1, 3일 때 3이기 때문에 2, 1, 3을 차근차근 적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2, 1, 3 이렇게 차근차근 적어줬다. 이제 시그마 5에 대한 부호함수를 구해야 되죠. 시그마 5에 대한 부호함수는 1이라고 아까 구했죠. 그렇기 때문에 1 해놓고 역시 A1, A2, A3 적어놓고 난 다음에 그 옆에다가는 이 앞에 있는 숫자들의 함수값을 적어줘야죠. 그런데 시그마 5 같은 경우는 1, 2, 3에 대하여 3, 1, 2죠. 그렇기 때문에 3, 1, 2 이렇게 적어줬다. 이제 시그마 6에 대한 부호함수를 구해야 되죠. 그러면 시그마 6 같은 경우는 부호함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아까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적어주고 역시 A1, A2, A3 적어주고 그 뒤에다가는 1, 2, 3에 대하여 3, 2, 1이 대응이 되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3, 2, 1 이렇게 해주면 되어지겠다. 이러한 3x3 행렬은 n이 3인 경우고 n이 3인 경우에 이것을 다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되어지고 이것을 일일이 다 풀어서 써주면 행렬 A의 행렬식은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맨 밑에 두 줄. 그러면은 어떠한 행렬식이라고 할지라도 치환에 의한 방법으로 다 구해줄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해서 구한 것이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이 방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첨단 과학을 공부하게 될 적에 페르미온, 보존, 파울리 베타 원리 그런 것을 증명을 할 때 바로 이 행렬식을 써서 하거든요. 이 행렬식이 양자역학에서 많은 입자계를 다룰 적에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